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표는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지루하고 초조한 개표가 계속이 됐는데 주요 언론들이 제시한 선거인단 표수가 바이든 대 트럼프 253대 213에서 한 채의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키스테이트 4개 주에서 개표가 계속이 됐고 바이든의 리드가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승리는 목적에 있다. 트럼프의 기회는 거의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키스테이트의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개표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지아 바이든이 0.1% 리드하고 있습니다. 98% 개표 상태고 애리조나 바이든 0.9% 리드입니다. 97% 개표고 펜실베니아 바이든 0.4% 리드에 96% 개표입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 실례했습니다. 네바다 바이든이 1.8% 앞서고 93%의 개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주로 피츠버그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표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만일 펜실베니아 개표가 지연이 계속된다. 그럴 경우에는 네바다, 애리조나가 신속하게 개표가 된다면 양쪽을 합해서 17표 정도가 되니까 당선권 270표에 바이든이 먼저 도착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에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 20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대선 승리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바다, 바이든이 한 2만 2천 표 정도를 앞서고 있는데 주로 클락 카운티, 라스베가스 지역에 개표를 남겨 있습니다. 약 10만 표 정도를 더 개표를 해야 되는데 우편 투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리조나, 바이든이 약 3만 표 정도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러나 14만 표를 더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어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한 7천 표 정도를 더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바이든이 약 4천 표 정도 리드해서 7천 표 정도로 격차를 조금 더 벌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표가 가능합니다. 워낙 표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인데 몇 백만 표 중에서 몇 천 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2016년도에 무려 20만 표나 이겼던 것인데 지금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사항은 바이든이 이제 중서부에서 미시간, 위스콘신을 다시 빼앗아 왔고 전통적으로 레드 스테이트로 꼽히고 있는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등지에서 이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앞으로 잇따라 나오겠습니다만은 조지아, 애리조나 등지의 쉬프트는 데모그래픽 체인지에 따른 변화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는 소수다, 다수다, 백인이다, 비백인이다 이렇게 분열적인 정치 태도를 가지고 거버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조짐이 다시 나타났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어제 밤 11시 가까워서 웰링턴 델라웨어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승리 선언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일부 지역에서 민감한 개표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연설은 소규모 기자들만 상대로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연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의 어제 연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곧 승리할 것이다. 둘째, 인내를 가지고 침착하자. 셋째, mandate for action, 국민들이 위임한 명령사항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책 전환이라든가 경제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변경이라든가 시스테믹 레이시즘, 제도적인 인종주의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로우 프로파일, 아주 저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10여 개의 제소를 어제 계속해서 종일 파일을 했습니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등지에서 했는데 제소가 계속이 됐지만 연방 대부분은 개입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제소가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역 법원들의 개표 계속 판결에 우리는 토를 달지 않겠소.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provisional ballot 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미 펜실베니아 등지에서는 그 세퍼레이션을 자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참관인들이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10피트 이내로 접근하게 해달라 하는 제소도 있었는데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조치들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그 내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크게 눈에 띄지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바이든의 승리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이 마당에서 트럼프의 허위 투표 주장이라든가 이런데 합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니까 트럼프가 자칫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마크 미로가 또 이 사람을 비롯한 여러 측근들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크 미로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따라서 마스크를 전혀 안 하고 다녔고 마스크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만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언제 감염이 됐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선거일 날 이 비서실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던 것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하루 종일 감염자 수가 13만 2,700명, 사망자 1,22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계속해서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기고 있으니까 바이러스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그 제소가 계속이 되고 패자가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트윗을 통해서 선거 사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따라서 선거 패배 시인 뭐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이 공식적인 대선 승자 선언이 올해 지연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내년 2021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 1월 20일 내년 1월 20일까지는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화이트하우스를 떠나지 않으면 어떨 것이냐 그런 시나리오까지 있었는데 바이든 측근에서는 트레스패싱 혐의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밖으로 안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든 표가 이제 7,400만 39만 표, 트럼프 표가 7천만 2만 표 이렇게 됐는데 약 1억 4천만 명이 민의가 나타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50.5 대 47.7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지만은 자세한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애청자들 때문에 임시 뉴스를 한 번 더 마련했습니다. 이 보카TV의 방침, 궁금증 또 답답함을 공유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방침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 중에서 주류 언론 뉴스를 보고 7, 80%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20, 30%가 못 미쳐서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답답함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카TV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